아빠, 왜 이렇게 늦었어요? 서연아, 아빠 왔다. 여기 냄새 이상해요. 향 냄새야. 조금만 참자. 근데 왜 다들 날 안 봐요? 강도연 회장은 법당 한가운데 놓인 낮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있지만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죠. 조금만 몸을 기대면 그대로 무너질 것 같은 모습입니다. 검은 정장은 말끔하지만 넥타이는 매지 않았어요.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어 일부러 풀어둔 상태였거든요. 향 냄새가 법당 안을 가득 채웁니다.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았을 냄새인데 오늘은 유난히 진하게 느껴지네요.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지 못합니다. 가슴 안쪽이 계속 조여오는 느낌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딸 강서연의 49제입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날부터 정확히 49날째 되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이 의식이 망자가 이승을 떠나는 마지막 과정이라고 말하죠. 그래야 남은 사람들이 마음을 정리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도연에게 49제는 끝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시간이 남아있는 기분입니다. 눈을 감아도 서연의 얼굴이 또렷하게 떠오르거든요. 웃던 표정도 투정 부리던 목소리도 그대로네요. 제사상 위에는 과일과 떡, 정갈하게 접힌 한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복숭아가 유독 눈에 들어옵니다. 서연이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하던 과일이었죠. 도연은 그 사실을 떠올리는 순간 시선을 바닥으로 떨굽니다. 복숭아를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잠시 막히는 느낌이 듭니다. 주변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임원들, 친척들, 형식적으로 참석한 사람들까지 다양하죠. 누군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시간을 보냅니다. 그 모든 모습이 도연에게는 어딘가 멀게 느껴집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 진짜로 서연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그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법당 한쪽 기둥 옆에 서 있는 어린 동자승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이는 유난히 조용합니다. 두 손을 모은 채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처럼 서 있죠. 눈동자는 이상할 만큼 또렷합니다. 그 시선이 천천히 위패 쪽으로 향합니다. 연불 소리가 이어지지만 도연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신 심장 박동만 크게 느껴지죠. 그는 자신도 모르게 향을 더 꽉 쥡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이제는 스스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요. 누가 뭐라 해도 서연은 여전히 자신의 딸이라고요.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동자승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입니다. 이 사람 살아있는데요. 아이의 말은 크지 않았습니다. 속삭임에 가까웠죠. 그런데도 그 한마디는 법당 안을 또렷하게 가릅니다. 연불 소리가 그 순간 끊깁니다. 누군가 숨을 멈춘 것처럼 공기가 멎어버린 느낌이에요. 몇몇 신도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고 서로의 얼굴을 살핍니다. 처음에는 모두 그 말이 강도연 회장을 가리킨 거라 생각하죠. 살아있는 사람이 여기 있다는 말로 받아들이는 게 그나마 덜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동자승의 시선은 도연을 지나쳐 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위패를 바라보고 있죠. 손가락으로 가리키지도 않습니다. 설명하려는 표정도 없어요. 그냥 보이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는 얼굴입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법당 안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번집니다. 누군가는 아이가 뭘 잘못 본 거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아이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그 와중에 주지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한번 바라보고 다시 위패를 바라본 뒤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그 침묵이 상황을 더 무겁게 눌러버리네요.
강도연은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말이 귀 안쪽에 남아 계속 울립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위패를 봅니다. 나무판 위에 적힌 딸의 이름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지죠. 저 이름이 정말 끝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너무 빨리 붙여진 건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아이의 입술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미 할 말은 다 했다는 듯 두 손을 모은 채 서 있을 뿐이죠. 연부를 다시 시작하려는 스님의 목소리가 잠시 떨립니다. 몇 음절을 내뱉다 멈추고 다시 숨을 고릅니다. 하지만 법당 안의 공기는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누구도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못하네요. 강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에 쥔 향을 내려다봅니다. 향 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이상할 정도로 곱게 올라갑니다. 흔들리지도 퍼지지도 않습니다. 그는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을 느낍니다. 오늘 이 49제가 단순한 의식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죠. 회장님, 잠깐만요. 아빠, 괜찮아? 의자 좀 잡으세요. 사람 불러요. 강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그대로 멈춥니다. 일어서야 한다는 생각은 분명한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요. 바닥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시야가 갑자기 좁아집니다. 그는 손에 쥔 향을 더 꽉 쥐려 하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죠. 손끝 감각이 둔해지면서 향이 미끄러지듯 떨어집니다. 바닥에 닿는 순간 향이 부러지는 소리가 납니다. 생각보다 큰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법당 안에 울리자 몇몇 사람들이 동시에 숨을 들이킵니다. 도연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어디선가 멀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주변의 목소리들이 한 박자 늦게 들려오네요. 비서 윤태식이 다가와 도연의 팔을 붙잡습니다. 괜찮냐고 묻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무릎에 힘이 풀리면서 몸이 앞으로 기울어집니다. 중심을 잡으려 애쓰지만 이미 늦었죠. 그는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법당 안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도연은 차가운 바닥의 감촉을 느끼며 누워 있습니다. 천장이 흐릿하게 겹쳐 보이고 빛이 번져 들어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귀를 가득 채웁니다. 너무 커서 다른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아요. 그는 속으로 서연의 이름을 부르려 하지만 입술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 시야 한가운데로 위패가 들어옵니다. 나무판 위에 적힌 이름이 이상할 정도로 선명하게 보입니다. 살아있을 때보다 더 또렷해 보이네요. 머릿속에서 한 문장이 다시 떠오릅니다. 이 사람 살아있는데. 그 말이 질문처럼 맴돌다가 점점 단정한 문장으로 바뀝니다. 동자승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이는 울지도 놀라지도 않습니다.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고개를 숙일 뿐이죠. 마치 이미 알고 있던 순서가 진행되고 있다는 표정입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누군가 구급차를 부르자고 외치지만 그 말은 끝까지 닿지 않습니다. 도연의 시야가 천천히 어두워지면서 마지막으로 위패의 글자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흐려지며 그의 의식이 조용히 꺼집니다. 눈 뜨셨습니다. 여긴 어디죠? 병원이에요. 걱정 마세요. 절은 어떻게 됐습니까? 강도연은 천천히 눈을 뜹니다. 흰 천장이 흐릿하게 겹쳐 보이죠. 눈을 한번 깜빡일 때마다 빛이 번집니다. 귀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기계음이 들려옵니다. 심장이 아직 제 속도를 찾지 못한 느낌이에요. 몸을 움직이려 하자 팔에 묵직한 통증이 전해집니다.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고 가슴에는 여러 개의 선이 붙어 있습니다. 병실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찌릅니다. 도연은 자신이 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데 잠시 시간이 걸립니다.
쓰러졌다는 기억이 끊긴 필름처럼 이어지다 말아요. 잠시 뒤 간호사가 다가와 상태를 설명합니다. 큰 이상은 없다고요.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겹친 실신이라고 합니다.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라는 말도 덧붙이죠. 그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도연의 마음까지 닿지는 않습니다. 비서 윤태식이 병실로 들어옵니다. 그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습니다. 절에서 있었던 일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려는 태도죠. 언론에 알려지면 곤란하다는 말도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시선은 창문 쪽에 머물러 있습니다. 밖은 맑은 낮입니다. 햇빛이 들어오는데도 병실 안은 어딘가 어둡게 느껴지네요. 도연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한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 살아있는데, 꿈이라면 깨어나면 사라져야 할 말인데 이상하게도 또렷합니다. 오히려 의식이 돌아온 지금 더 선명해진 느낌이에요. 도연은 조용히 묻습니다. 그 아이는 어디 있느냐고요. 윤태식은 잠시 말을 멈추다 대답합니다. 그냥 절에 있던 아이일 뿐이라고요. 별다른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음 한쪽에서 그 설명이 너무 가볍게 느껴지거든요. 도연은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요. 오늘 쓰러진 건 몸이지 생각은 아니라는 듯한 말입니다. 윤태식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병실 안에는 다시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립니다. 다시 찾아와도 되겠습니까? 몸은 좀 괜찮으신지요? 아이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남아서요. 강도연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시 저를 찾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죠. 걸음은 느리지만 표정은 쓰러지기 전보다 더 단단해 보입니다. 낮 시간의 절은 조용합니다. 전날의 혼란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자리예요. 주지 스님은 마당 끝에서 도연을 맞이합니다. 두 사람은 짧게 인사를 나눈 뒤 법당 뒤편의 작은 방으로 이동합니다. 방 안에는 낮은 탁자와 오래된 방석 두 개가 놓여 있습니다. 스님이 차를 따르는 동안 도연은 컵에 손을 대지 못한 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죠. 스님은 49제에 대해 말합니다. 떠나보내는 의식이라고요. 하지만 모든 떠남이 같은 속도로 진행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어떤 마음은 쉽게 길을 찾지만 어떤 마음은 그 자리에 오래 머문다고 합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들으며 무의식적으로 위패를 떠올립니다. 스님은 조심스럽게 위패의 날짜를 짚어줍니다. 사고가 난 날과 사망 날짜 사이에 하루의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기록상으로는 큰 의미 없어 보이는 하루죠. 하지만 도연은 그 하루가 유난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 시간 동안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오르거든요.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병원에서 들었던 말들, 빠르게 진행된 절차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이어집니다. 스님은 동자승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보이는 것을 말할 뿐이고 그 의미는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직 떠나지 못한 혼이 있을 수 있느냐고요. 스님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떠남과 남음의 경계는 생각보다 얇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 경계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을 때 더 오래 유지된다고 덧붙입니다. 그 말에 도연의 가슴이 조여옵니다. 그는 그동안 서연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만 해왔다는 걸 깨닫습니다. 기다린다는 선택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죠. 도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하루를 그리고 아이의 말을 말이죠.
스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도연은 깊이 인사를 하고 방을 나섭니다. 발걸음이 이전보다 분명해졌다는 걸 본인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영상 다시 틀어주세요. 사고 직후 CCTV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멈춰요. 방금 움직인 거 맞죠? 강도연은 회사가 아닌 개인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불이 꺼진 공간에서 모니터 불빛만이 얼굴을 비추고 있죠. 평소라면 임원들로 가득 찼을 자리지만 지금은 도연과 보안팀 직원 둘뿐입니다. 그는 등을 기대지 않은 채 화면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눈을 한 번도 떼지 않아요. 화면 속에는 사고 현장이 담겨 있습니다. 비 오는 밤 흐릿한 화질 속에서 차량이 멈춰 서 있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미 여러 번 확인한 영상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재생 속도를 낮추고 프레임 단위로 끊어봅니다. 들것에 실린 서연의 모습이 화면 중앙에 들어옵니다. 도연은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화면이 멈춘 순간 서연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놓치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움직임이네요. 보안팀 직원 하나가 숨을 삼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시 재생하라는 손짓만 할 뿐이죠. 같은 장면을 몇 번이고 반복합니다. 매번 같은 지점에서 같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정확합니다. 도연의 얼굴 근육이 서서히 굳어갑니다. 그는 그날 병원에서 들었던 설명들을 떠올립니다. 사망 시각이 유난히 빠르게 정리됐던 점,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점 말이죠. 보안팀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사고 당시 담당 의사가 현재 해외 체류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요. 출국 시점은 사고 다음 날입니다. 병원 기록 일부에는 수정 흔적도 남아있다고 덧붙입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주먹을 쥡니다. 분노보다 먼저 확신이 자리 잡습니다. 그날 딸은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그 순간에는 살아있었죠. 도연은 화면을 끄고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방 안은 다시 어두워지지만 그의 머릿속은 오히려 또렷해집니다. 이 사람 살아있는데 그 말은 이제 질문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처럼 가슴 안에 남아 있습니다. 아이야, 잠깐 이야기할 수 있겠니? 네. 그날 무엇을 봤니? 사람이여. 어디에 있었니? 강도연은 해가 기울 무렵 다시 저를 찾습니다. 관광객도 신도도 거의 남아있지 않은 시간이에요. 마당에는 바람 소리만 천천히 흐르고 나뭇잎이 바닥을 스치며 지나갑니다. 도연의 걸음은 이전보다 느리지만 망설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확인해야 할 것들은 대부분 확인한 상태니까요. 동자승은 법당 앞에서 낙엽을 쓸고 있습니다. 작은 손으로 빗자루를 쥐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죠. 그 모습에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도연은 아이 앞에 서서 잠시 말을 고릅니다. 재벌 회장이라는 직함은 이 순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그저 묻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일 뿐이죠. 도연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무릎을 굽힙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봅니다. 눈빛에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습니다. 도연은 낮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날 법당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말이죠. 아이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돌아오는 사람을 봤다고 합니다. 어디에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길 위에 있었다고 답하죠.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곳이었다고 덧붙입니다. 도연은 숨을 고릅니다. 아이의 말에는 비유도 꾸밈도 없습니다. 설명하려는 태도도 아니에요. 그냥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어투입니다. 도연은 다시 묻습니다. 왜 아직 돌아오지 못했는지 말입니다. 아이는 고개를 조금 기울이며 대답합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보내는 말은 많았지만 기다리는 말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도연의 가슴을 천천히 누릅니다. 아이의 시선은 잠시 위패 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다시 도연을 바라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만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요. 떠나보내는 방향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도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말이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을 시간을 주는 듯 하네요. 바람이 한번 스쳐 지나가고 낙엽이 굴러갑니다. 그 소리들이 유난히 또렷하게 들립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겠다고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반응에는 설명도 위로도 없습니다. 이미 답은 나왔다는 표정입니다. 법당 안은 조용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다 돌아갔고 해는 산 너머로 거의 넘어간 시간입니다. 강도연은 다시 낮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개를 깊이 숙이지도 눈을 피하지도 않아요. 향 하나를 새로 집어들고 천천히 불을 붙입니다. 연기가 가늘게 올라옵니다. 곱게 뻗었다가 공기의 흐름에 따라 살짝 흔들리네요. 하지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도연은 그 연기를 한참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돌아와도 괜찮다는 말을 꺼냅니다. 이제는 보내지 않겠다고요. 그는 서연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그날 하지 못했던 말을 꺼냅니다. 기다릴 테니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요. 길을 잘못 들었어도 괜찮고 아직 준비가 안 됐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 말들은 기도처럼 흘러가지만 형식은 아닙니다. 처음으로 진짜 마음을 건네는 느낌이네요. 법당 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무겁던 기운이 서서히 풀리는 듯합니다. 도연은 숨을 한번 고르고 다시 향을 바라봅니다. 연기가 아까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득 발소리가 들립니다. 고개를 돌려보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 바람이 한번 스쳐 지나가며 문살을 흔듭니다. 도연은 그 소리에 놀라지 않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일 뿐이죠. 마치 누군가 도착했다는 신호를 받은 것처럼요. 도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위패를 바라보고 고개를 숙입니다. 이번에는 작별 인사가 아닙니다. 기다림의 시작이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법당 문을 나서며 도연은 속으로 말합니다. 이제는 끝이 아니라고요. 오늘부터는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시작된다고요. 연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흔들리지만 꺼지지 않은 채로요.